오늘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특강에 있는 내용.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겁니다. 자, 이게 교육과정 외가 아니라 나와요, 학교 시험에. 얘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C를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되죠. 여기다 적읍시다. 상반 방정식. 상, 반, 방, 정, 식. 근데 이미 앞에서 한 번 했었어요. 얘는 개수가 좌우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야. 물론 얘를 그냥 풀어도 되는데 그냥 풀면은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답이 인수정리로 떨어지는 게 안 나와, 얘는. 그래서 뭐 여기 자세하게 풀이가 나와 있는데 요거 한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으로 풀려고 하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철저히 분수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시면 개수가 이게 좌우가 대칭이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x제곱으로 묶을게요. x제곱으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6x제곱 더하기 5x 빼기 38 더하기 얘는 x분의 5가 되죠. 그 다음에 x제곱분의 6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를 보시면 개수가 처음에 얘하고 얘부터 보시면 6 문 닫아야 되겠구나. 얘를 떠들어 할 때는 안 되겠다. 자, 얘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x제곱분의 1로 묶었어요. 더하기 5 x 더하기 x분의 1 되고 마이너스 38 되고. 자, 여기 이렇게 앞에 x제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눈치를 생각했지만 이 모양을 만들 거야, 빨간색에서.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잖아, 얘가.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다가 6을 곱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이거니까 6을 곱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5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8 이렇게 돼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6이 되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38이니까 빼기 5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그죠? 그 다음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여기서 2하고 3으로 쪼개보고 50이니까 5하고 10으로 만들면 되겠네. 그죠? 그럼 대각선을 곱했을 때 20, 15니까 플러스 5가 되려면 그쵸, 5에다 마이너스 5 붙여야지. 그럼 어차피 여기 동그라미 치 모양은 그냥 할게요. 따로 뭐 치환하지 않고
자, 2 곱하기 x 플러스 진짜 개념어리는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 얘네는 빼기 5 제곱 고마워요. 제곱 빼야 되고 여기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0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여기 앞에 있는 x 제곱 있잖아. 여기서 하나를 얘한테 곱하고 하나를 얘한테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x 하나 곱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x인데 2x 제곱이 되고 x분의 2인데 여기다 x를 곱하니까 여기다 x 하나 곱하면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빼기 5x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하나를 여기다 곱하면 3x 제곱이고 x분의 3에다가 x 곱하니까 여기 플러스 3만 나오고 플러스 10x예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물론 이 문제가 모의고사 같은 데는 안 나와요. 모의고사는 안 나오는데 학교 내신에 나옵니다. 인수로 되겠죠? 2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인수로 되죠?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0 해서 이거 빵 되는 거가 다 실현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개수가 대칭되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 요 빨간 부분 있죠? 자, 얘가 이건 중사 때부터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실은 얘는 뭐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덩어리로 보시고 이 상태에서 x제곱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 그죠? x제곱을 계속 가져가시다가 여기에다가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정리를 하시면 2x 더하기 x분의 2 빼기 5인데 여기다 x를 곱하니까 이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3x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10인데 여기다 x 곱하면 이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잘 보시고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이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기말고사 부분인데 여기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자, 봅시다. 스텝 2부터 풀어드릴게요. 4차 방정식인데 어차피 저번 시간에 했지만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을 다 모양을 바꿔서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잖아. 그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배울 텐데 실은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교과서에 없어요. 원래 없어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내신엔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는데 학교 내신에는 나옵니다. 근데 3차랑 4차는 다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야. 자, 얘를 보자. 여기는 이 녀석의 두 허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인수정리를 해서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개수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무조건 1하고 마이너스 1부터 넣어봐. 얘들아, 이거를. 자, 여기 fx면 f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7 빼기 8 더하기 4죠. 빵이죠. 그죠? 근데 4차 방정식은 한 개 더 찾고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 되는가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되는가. 안 되죠. 전부 다 플러스니까. 그럼 2 해볼까? 2? 2까지 가야 되나? 자, 2 해보자. 2를 해보면 16, 4, 8에 32, 4, 7에 28, 2, 8에 16 더하기 4. 얘하고 얘 더하면 48이고 48 된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찾은 게 F1은 0하고 F2는 0 두 개를 세웠어요. 그럼 이제 연전일제법으로 하잖아. 그지?
연제일제법으로. 아시다시피 여기다가 y만 붙이면 얘가 4차 함수 그래프예요. 나중에 이거 그려요. 이거 그린 다음에 뭐 막 추론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되게 빨리 풀어야지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8, 4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당연히 나눠 떨어져야 되고 2 가니까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해서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을 인수로 가지니까 x 빼기 1, x 빼기 2가 되고 얘를 보시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허근이잖아. 그죠? 이 녀석의 두 근이 허근이에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2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안 쓸 수가 없어. 그걸 쓰지 않으면 풀 수 없게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뭐 곱셈없이 못 외우면 뭐 틀린 거죠. 꼭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1 빼기 3 곱하기 2 더하기 2니까 곱하기 2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4차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냐 그걸 보는 거고. 자, 이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교육청 기출인데 이거 좀 어려워요. 자, 별표를 치시고 자, 보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나중에 셋으로 한번 다시 돌아줄 거거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풀립니다. 저는 계속 모의고사 기출만 풀려. 왜냐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뭐 블랙라벨 일품 이런 거보다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더 좋아요. 블랙라벨이니 뭐 일품이니 그런 거 풀 필요가 없어. 무조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 자, 보세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알파하고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래. 그러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허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허근인지는 몰라. 알파가 허근인지 베타가 얘가 허근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실근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복소수 할 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고 순허수의 제곱은 0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러면 순허수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음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수의 제곱은 양의 실수와 0이 되는 거지. 그런데 양의 실수의 줄임말이 양수야. 양수. 음의 실수의 줄임말이 음수야.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라는 말 자체는 무조건 실수죠. 왜냐하면 허수에는 양수, 음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니네가 얘를 바라봤을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게 실근이고 어떤 게 허근일 것 같아요? 이 식을 보시니까. 알파가 실근이겠어, 허근이겠어? 허근이죠. 이거를 추론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추론하는 게 여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봐봐. 알파가 실수면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이게 나올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알파가 허수예요.
알파가 허수인데 게다가 순허수야. 알파는. 그 다음에 베타가 실수가 돼야 되죠. 실수 곱하기 2. 얘는 음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 하나가 실수가 되고 허수가 돼야 된다면 알파가 허수가 돼야 되고 베타가 실수가 돼야 돼요. 근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을 물어봤어. 꽤 어렵죠 이거. 그러면 자 베타가 실수인 건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걸 봤는데 위에 거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그러니까 무조건 방정식 풀이의 첫 번째 핵심은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그러면 이거 두 개 묶으시면 x제곱 x 빼기 1이고 이거 두 개 마이너스 k로 묶으시면 x 빼기 1은 0이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감마는 실수인지 허수인지 몰라. 그죠? 그런데 색깔을 바꾼 게 그럼 베타가 실수니까 베타를 1로 잡자고요. 야, 그럼 봐봐.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있는데 베타가 실수야. 얘는 허수야. 근데 만약에 얘가 베타가 1이 되면 베타가 1이면 여기 있는 이 하얀 녀석의 두 분이 알파하고 감마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일단 K는 음수가 돼야 되지. 왜냐하면 얘가 허수가 돼야 되니까. 그죠? 얘가 허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x제곱은 k가 되는데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면 일단 알파의 제곱이 k가 될 수도 있고 감마의 제곱이 k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k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k를 구할 수가 있지. 왜? 베타가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치? 베타가 1이니까 좀 어려워.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2면 여기 있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치? k가 마이너스 2니까 감마의 제곱도 k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죠. 근데 문제에서 베타의 제곱하고 감마의 제곱 물어봤거든? 베타가 1이잖아. 그럼 얘는 1이죠. 그럼 밑에 있는 거 두 개만 더해보시면 답은 마이너스 1이지. 어렵습니다. 꽤. 오케이? 그래서 요 사실. 근데 이런 게 나와 학교에. 시험에. 얘들아. 자, 볼게요. 350번.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얘는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음의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어.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강조했지만 얘들아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만드셔야 돼. 즉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 얘들아 3차 함수 그래프는 반드시 x축을 한번 건드린다. 그래서 저기 있는 알파는 반드시 실수야. 반드시 실수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알파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실근을 가지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실근 두 개 가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저 뒤에 있는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얘가 허근을 가는 거야. 그럼 그림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하였으니 일단 얘를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기가 이제
x에다가 어떤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a제곱이 있어. a제곱이 있고 5ax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 우리가 앞에서 한 건 a가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럼 이제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닌가? a를 집어넣으면 안 되나? 그렇지, a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a를 집어넣으면 안 되나? a를 집어넣으면 얘하고 얘는 지워지는데 뒤에 것도 그런가요? 해봅시다. 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a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를 이제 선생님 fx라고 할게. 그러면 fa를 집어넣어. 그지? 얘가 빵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a의 세제곱, 자 여기 4 빼기 a의 a제곱 빼기 5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지워지고, 그렇죠, 빵 되죠. 그지? 그러면 조리집밥 하는 거야. fa가 빵이니까. 그럼 조리집밥 하시면 1 4 빼기 a 마이너스 5a a 제곱이고 여기 a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1 a 4a 마이너스 a 제곱해서 빵이 돼요. 그러면 fx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x 빼기 알파를 x 빼기 a를 인수로 갖고, 자, 얘를 읽었더니 x제곱 플러스 4x 빼기 a가 돼요. 이렇게.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a가 음의 정수라 하였으니 얘는 실근되는 거 맞고, 노란색 부분 보이지?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짝수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4 빼기 ac니까 플러스 a가 되고 얘가 음수야. 근데 여기에 나오는 a가 음의 정수라 했으니 a는 0보다 작죠. 그 다음에 노란색을 보시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 근데 음의 정수에 이렇게 되면 안 나오잖아. 선생님이 지금 판별식을 잘못 썼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요. 그럼 빨간색이랑 노란색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가 돼서 음의 실수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3개입니다. 어렵죠? 여기 여러 가지 방식이 어려워요. 실은. 자, 볼게요. 근데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미적분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공통수학이 어려워요, 얘들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은 쉬워요. 실은 금방 배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1 수학만 계속 심화를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선행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선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선행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나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고1 수학만 계속 무한 반복하실 겁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잘 들어가. 고1 수학을 잘해야 돼. 이거가 핵심이야. 자,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래. 3차 방정식인데. 그러면 또 이제 얘를 보는 거야. 여기 2K를, 얘를 지금 반드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뭘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2K가 있으니까 여기 K가 있고 플러스 2K이고 여기 마이너스 2K니까 X에다 1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왠지. 요거를 이제 뭐 문제를 많이 풀면 이런 센스가 생겨요. 그러면 F1을 해볼게요. 정말 지워지는지. 2 빼기 6 빼기 2 K 빼기 2 플러스 2K인데 이거랑 지워지고 뭐야? 안 지워져. 지워지구나. 그쵸, 지워져요.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K 4 빼기 2K 4 빼기 2K 2K 이렇게 있으면 1이에요.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는 0보다 작죠. 그럼 여기는 fx가 x1은 0이니까 x 빼기 1이고요. 여기가 2x 제곱 빼기 4x 빼기 2k는 0이에요. 자, 그런데 왠지 귀찮을 것 같으니까 2를 빼버리자. 2를 빼버리자. 이렇게 되겠죠. 그치? 2를 빼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요 노란색에 주목합시다. 노란 녀석 x제곱 빼기 2x 빼기 k에 주목합시다. 근데 얘가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이 얘를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gx는 0이 허그를 갖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 그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gx는 0이 중근을 갖는 건데 얘 근이 1이니까 x는 1, 즉 3중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거 말고는 실근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져도 특히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지. 그럼 뭐야? G1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 G1 집어넣으면 뭐예요? 1 빼기 2 빼기 K죠.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1이야. K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 완전 제곱식 되잖아요. 그러면 fx가 어떤 거야 이게? fx가 2 곱하기 x 빼기 2의 세제곱 돼서 3중근 같죠? 그지? 뭐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대충 1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구나. 그럼 x축이랑 한 번밖에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뭐야? 얘가 그냥 허근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허근을 가지니까 자 여기서 짝수 판단식 때려보시면 B 프레임이 1이니까 1 빼기 AC니까 플러스 K가 되고 0보다 작아.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든요. 근데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그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최종 답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어렵습니다. 또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수학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그죠? 뒷부분에 있는 부등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거든요. 어려워. 경우의 수 알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자, 잘 들어. x에 대한 4차방 형식이 있는데 얘가 실근이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곱을 구하래. 와, 어렵네. 그죠? 식들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근데 정말 희망적인 건 뭐예요? 얘네들을 다 x로 묶을 수가 있죠.
여기 지금 x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세제곱 2a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 x a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이 서죠. 여기에서 실근은 무조건 한 개 나오잖아. 0. 그지? 그럼 이제 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 하얀 녀석을 fx라고 할게요. 하얀 녀석을. 근데 이제 얘도 또 봐야지. 야. 그죠? 와, 여러분들 이제 빨리빨리 찾네. 그죠? 여기 A, 3A, 2A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F 마이너스 1이 빵이 돼야 된다는 걸 눈치를 챘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이고요. 2A 더하기 1이고요. 마이너스 3A 빼기 2고 A 플러스 2예요. 그럼 지워지고 다 지워지죠. 그러면 자 1 여기다 할까? 1 1 2A 플러스 1 3A 플러스 2 A 플러스 2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F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고 1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A 빼기 2니까 0이죠. 그럼 얘가 또 인수분해가 돼요. x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 x제곱 더하기 2a x a 플러스 2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근을 두 개를 찾았어. 선택의 여지가 없네. 그지? 선생님이 이제 얘를 이쪽에 있는 이 2차식을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가지지. 케이스는. 왜냐면 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지?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돼야 돼. 근데 얘가 실근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에 허건 하나 가질 수는 없잖아. 그죠? 그죠? gx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지. 잠깐,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데 무엇을 가지면 안 돼? 0하고 마이너스 1은 가지면 안 되지. 잘 들어.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거가 나중에 미적분 1, 2 할 때 미적분 1, 2 할 때 다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수학 1이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요. 요것만 잘하면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내가 바로 미적분을 가르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못하면은 미적분이 되게 어려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얘가 0을 인수로 가지면 안 돼. 그지? 그죠? 아 잠깐만. 빵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일단 생각해보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gx는 0이 중근을 갖는 것부터 해봅시다. 근데 그 중근이 0하고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자 짝수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a의 제곱 빼기 a 빼기 2는 0이 돼요. 그러면 a 빼기 1, a 빼기 2가 0이 되고 이게 플러스거든. 그러면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지. 첫 번째는 a가 2일 때,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gx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가 2가 되면 g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지?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gx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빼기 2x,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고, 이러면 x 빼기 1의 제곱이야. 근데 2를 중문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지? 왜냐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는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 x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도 다 되네? 한번 해봐. 이거밖에 없나? 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봐봐. 색깔을 바꿔서 이게 x 플러스 1인데, 여기 있는 이 하얀 녀석이, 하얀 녀석이 x를 하나 가지면서 x 빼기 k꼴로 되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x 플러스 1이 있는데,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면서 여기 pq로 할까? p q 이런 식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p는 0하고 마이너스 1만 안 되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케이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답을 두 개를 찾았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 하얀 녀석이 중근인 거에서 얘하고 얘 답을 찾았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형태이어도 되고 이런 형태이어도 되잖아, 그치?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문제를 잘 푸셔야지 나중에 미적분이 심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얘가 지금 4차 함수 그래프거든. 그래서 여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려면 gx는 뭡니까? g 0이 돼야 되는구나. 얘가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g0이 빵인 거니까 빵빵 집어넣으면 여기서 a 플러스 2가 0이 되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2 되는 것도 하나 찾으셔야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케이스는 g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죠. 얘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g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1 빼기 2a a 플러스 2는 0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a는 3이에요. a는 3이라서, 자, a의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3 곱하시면 최종 답은 10입니다. 오케이? 꽤 어렵죠? 꽤 어려워요. 이거는 모의고사 4점짜리일 거예요, 아마 4점짜리. 자, 353번 볼게요.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이것도 모의 기출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몰라요.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이 교과서에 있었는데, 이제 오각기둥의 부피가 216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오각기둥이, 야, 얘하고 만나잖아, 그지? 얘하고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니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했잖아. 얘네 둘이 만나고 얘네 둘이 만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은 얘랑 똑같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얀색 부분은 얘랑 만나죠. 보입니까? 얘네 초등학교 때 했잖아, 이런 거. 그죠? 이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겁나 시켰잖아. 1학년 2학기 도형학 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도형이 중요하거든요, 되게. 은근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얘가 밑넓이고 얘가 높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밑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밑넓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고 여기가 x 플러스이니까 여기도 x 플러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 노란색이 x고 여기가 x니까 여기가 x예요. 근데 이제 여기 빨간색은 자 지금 보시면 빨간색은 알 수가 없네. 그지? 빨간색은 알 수가 없죠. 빨간색은 알 수가 없고 여기가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이 빨간색의 길이를 굳이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 여기는 직사각형에서 이 빨간 삼각형을 도려낼 거기 때문에. 그지? 그럼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거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러면 밑넓이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가 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5에서 그지? 여기는 직사각형 보이지? 직사각형에서 자 이 빨간색의 넓이가 4죠. 4를 빼주면 되지.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부피를 계산해 보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부피가 216이에요. 근데 밑넓이가 이런 형태로 나왔어. 그러면 좀 정리해 볼까? x제곱 7x 플러스 10 빼기 4. 혹시 인수분해가 될까 싶어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6이어서 야씨 작전은 성공했어요. 이제 이 상태로 달고 왔으면 더 어려울 뻔했어.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6 높이가 x 플러스 3이잖아 얘들아. 자 풀이를 보시면 이걸 다 전개해서 3차 방정식으로 풀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거 그렇게 풀지 말라 그랬지. 그죠? 뭐 해야 되겠어? 소인수분해야죠. 그지? 그죠? 이거를 그냥 바로 전개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전개해서 풀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이럴 때 이제 소인수분해에 이것도 숫자 크기 순서를 좀 배열해 볼까요? x 더하기 3 x 더하기 6. 자 일단 216은 뭐야? 6의 세제곱이지. 외우고 있잖아. 그럼 얘는 2를 3번 곱하고 3도 3번 곱하는데 x 더하기 1 x 더하기 3 x 더하기 6인데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씩 넣어볼 것 같아. 응. x에다 2부터 넣어보는 거야. 2. 처음에 제일 작은 거 2부터 넣어보는 거야. 2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5, 2 집어넣으면 8이에요. 안 되죠. 216이 안 되지. 그 다음에 3을 넣어볼 거야. 3. 어차피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6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풀어야 돼. 풀이에서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풀었어. 그렇게 풀지 마. 항상 애들한테 여기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안 되고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으면은 4. 3을 넣으면은 6. 3을 넣으면은 9죠. 4, 9, 36 곱하기 6이니까 216 맞죠? 해서 답은 3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니네가 또 다 까먹고 시험 볼 때는 이거 막 전개해서 3차 방정식으로 풀다가
너 안 나온다고 맨날 나한테 질문하거든요. 그럼 난 맨날 혼내. 왜 가르쳐준 대로 안 푸냐고. 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다 베이스를 깔아놔서, 그지? 자, 봅시다. 여기 있네. 자, 곱셈 공식 할 때부터 3차 방정식을 계속 언급을 했죠. 여기 있는 얘가 이런 형태가 되잖아.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한 거 곱셈 공식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하시는 건데, 그지? 이게 되게 순서가 있어. 2차 방정식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3차 방정식은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밑에가 다 a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 b, c, d 되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두근의 곱이, 자, 두근의 곱이, 두근의 합 다음에 두근의 곱이 나오는데 이게 a분의 c인데 얘랑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미 외우고 있어요, 이거를. 자, 그런데 외웠죠? 이제부터 다시 곱셈 공식 지옥으로 가는 거야. 다시 곱셈 공식. 자,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이거 뭐야? 내가 2차 방정식 할 때 맨날 했던 게 뭐예요?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더하기 두근의 곱. 이걸 항상 한글로 내가 외우라고 했지? 그런데 자 보세요. 3차 방정식은 세근의 합 앞에가 마이너스고, 자 이건 두근씩 곱의 합, 그지? 나는 두근끼리가 아니라 두근씩 곱의 합이라고 첫 번째 수업부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곱셈 공식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이고 막 정신없이 조는구나. 그래. 자 봅시다. 그러면 제가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이걸 많이 써먹었듯이 3차 방정식을 풀 때도 계속 이거를 써먹겠죠. x 세제곱 세근의 합 x제곱 두근씩 곱의 합 x고 세근의 곱. 이걸 한글로 외우셔야 돼요. 한글로. 이렇게. 자, 보세요. 이건 좀 이따 문제 풀면 될 거고. 똑같죠? 자, 3차 방정식 이게 유리수면 혈례무리근, 실수면 혈례복소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하니 여기 있는 3차 방정식을 이런 모양을 만들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얘가 허근을 하나만 가질 수는 없는 거야. 실근을 여기서 알파는 반드시 실근이죠. 그럼 얘는 뒤에가 혈례복소근으로 나오거나 혈례무리근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근이 하나만 있는 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 허근이 하나만 있는 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실은 개수가 루트인 거 잘 안 나와요. 그 초반부에 딱 하고서 그 다음에 잘 안 나와요. 3차 방정식부터 전부 다 유리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뒤에 있는 모양이 혈례무리근 아니면 혈례복소근으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자, 또 뭐 문제 풀면 알 수 있는 거고. 자, 오메가 1호는 다음 시간에 하죠 뭐. 자, 여러분들 지금 상태를 보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볼게요. 천천히 가지 뭐. 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마이너스 1해서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런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오면 좋아요. 자, 두근식 곱의 합은 A분의 C니까 A가 2고 C가 4여서 2예요. 얘도 이 상태에서 이런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오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자, A가 2고 D가 5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오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얘를 해볼게요. 얘를 통분하시겠지.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5고 세근의 합이 2분의 1인데 선생님이 이거 번분수 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분모가 똑같으면 이거 지워요. 지우고 마이너스 5분의 1 그대로 내려와요. 분모가 똑같으면. 자, 그런데 아유 제일 중요한 게 밑에 있었구나. 자, 5번 보세요. 5번.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이거 다 전개할 거야? 5번? 잠깐만. 방정식을 써놔야 돼요. 2x 세제곱 x제곱 4x 플러스 5는 0이고 얘는 필요 없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5번을 풀기 쉽자. 5번.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응? 얘 그냥 전개할 수밖에 없나? 다른 방법 없을까? 얘들아? 네. 이거, 야,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 어때? 물론 그냥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도 곱셈 공식 할 때 설명했어요.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 그지? 근데 요 위에 있는 거 봤더니 x에다 1 집어넣은 거죠. 그지? x에 1 집어넣었으니까 1. 근데 뭐 결국에는 그냥 다 일일이 전개한 꼴이 되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 다 우리가 알고 앞에서 구했잖아요.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이거 뭐야? 동전 3개 던지는 거랑 똑같지? 이제 이런 거 전개하시는 거에 부담이 있으시면 안 돼요. 자, 해봅시다. 다음 세 수를 근으로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제 3차 방정식 작성하는 건데, 봐봐. 자, 보세요. 야, 3차 방정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 우리가 3차 함수를 해야 되거든. 3차 함수. 아유, 우리 정훈이 졸려가지고 그냥. 자, 봐봐. 세제곱 세근의 합 x제곱 두근식 곱의 합 빼기 세근의 곱. 제일 뭐야, 하수가 뭐냐면 이거 보고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전개하고 있는 거야. 이건 하수야. 응. 이걸로 가야 돼. 자, 저거 3개 더해. 뭐예요? 마이너스 5죠? 자, 두근식 곱의 합. 얘네 둘 곱해 마이너스 6. 얘네 둘 곱해 12. 얘네 둘 곱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죠?
세근의 곱. 저거 세 개 곱해. 24. 는 0. 1번 풀었죠? 2번. 자, 3개 더해. 자, 3개 더해. 이거 얘랑 더하면 뭐야? 지워지고. 오, 뭐야? 빵이네? 그지? 그럼 x 세제곱 이건 빵이야. 두 군씩 곱해합. 얘네 둘 곱해. 마이너스 2. 얘네 둘 곱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얘하고 얘 곱해. 마이너스 2 빼기 2 루트 3.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더해. 이거 두 개 지워져. 마이너스 2만 3개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6x. 세근의 곱.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2고 얘랑 얘 곱하면 4죠. 오케이? 그럼 3번도 같은 패턴이겠지? 이걸 쓰셔야 돼요, 이거를. 2차 방정식과 똑같이.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기본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거 있어요. 자, 다음 두 분이 이거일 때 상수 AB를 구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와, 얘가 틀림없이 근이 마이너스 2라면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지? 그죠? 근데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이거지. 그죠? 잘 봐. 자, 2차 방정식 할 때 어떻게 했어? 여기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4x지? 두 개 곱해 마이너스 1이지? 풀이가 지금 한 줄 컷이에요. 제가 맨날 그걸 쓰라고 하는 거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맨날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전개하시는 게 낫죠. 그지?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 이건 되는데, 원칙은, 자, 이거 세 개가 근이잖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자.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자, 줄 맞출게요.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이 순서야. 어이구, 아주 그냥 다들 졸려가지고 엄청 중요한데.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이거 세 개 더해봐. 2죠? 2지? 자, 이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내가 바로 가자 그랬지? A죠. 두 근씩 곱해합. 한 번 쓰지 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곱해요. 얘네들이 곱해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루트 5.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해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5. 그러면 지워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됐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지? 괜히 했다. 그쵸? 바보같이, 그지? 세근의 합과 세근의 곱만 하면 될 거든. 아유, 뭐 곱셈고시 아니, 이거 못 외우면 어쩔 수 없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b잖아. 얘하고 얘 곱해.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뒤에 곱해. 2지. 그럼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죠. 그죠? 공식을 외우시고 있으면 빨리빨리 갈 수가 있고, 같은 패턴이겠지. 두 근이 1 빼기 이거면 다른 한 근은 이거죠. 근데 방금처럼 풀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풀어도 돼요. 한 근이 이거니까 3차방정식이니까 이런 모양이고, 얘네 둘이 더하면 2고 얘네들이 곱하면 10이잖아요.
다음에 이거를 그냥 쿨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푸셔도 돼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 거니까. x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12x 빼기 10은 0이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 b는 12 이렇게 푸셔도 돼요. 오케이? 자, 볼게요. 오메가 1호까지는 안 되고 여기 171조까지만 할게요. 자, 한장하겠네. 설마 아직까지 공식을 못 외운 사람은 없을 거고. 자,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에요. 3번이 중요한 거고. 자, 얘를 보면 자동으로 나와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세근의 합 3이죠. 두근식 곱의 합은 없네요. 그죠? 두근식 곱의 합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야, 씨,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2번. 만만치 않네. 그지? 지울까? 자. 공식 외우고 있냐? 이거 뭐야? 아, 이거 괜히 좋았다. 이거에 답을 구했지. 그죠? 아까 구했죠? 그 다음에 세근의, 이제 필요한 정보 다 써놓자. 세근의 합은 3이고, 두근식 곱의 합은 0이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5고, 그죠? 노란 녀석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자, 요렇게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죠. 근데 요 앞에 있는 건 3이고 얘는 앞에서 9로 구했지. 얘는 0이잖아.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 3, 9, 27 빼기 15 해서 12.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금방 풀죠? 근데 이제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와. 시험에는 항상 3번이 나와. 어떻게 푸시는 거야? 이걸 이용하죠, 얘를. 얘를 이용하지. 얘를 이용을 해서 얘는 앞에 있는 거는 3 빼기 감마, 얘는 3 빼기 알파, 3 빼기 베타를 정리하고 3의 세제곱 빼기 알파 베타 감마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하기 3 빼기 알파 베타 감마죠. 근데 이제 제가 실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앞에서 곱셈 공식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빡세게 한 거야. 그때 안 그러면 니네가 그 공식을 외우지 않았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 27 근데 봐봐, 여기가 3이야. 뭐야? 그럼 얘랑 지워지네. 얘는 빵이야. 그지? 그러면 뭐 남는 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밖에 없고 답은 5죠. 그지? 자, 밑에 이런 거 푸실 때 어떻게 푸셔야 되나? 이런 거? 저 위에 있는 거를, 자, 일단 세근의 합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얘들아. 잠깐만, 359번. 여기서 보시면 세근의 합이
1이죠. 그러면 얘를 알파분의 이 위에 있는 거를 알파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 1 빼기 알파가 되고 베타분의 얘는 베타만 1로 넘기면 1 빼기 베타가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감마분의 1 빼기 감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통분을 하면은 되게 어리석지. 여기서 통분을 하면 되게 어리석죠. 그죠?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시면 알파분의 1 빼기 1 베타분의 1 빼기 1 감마분의 1 빼기 1이고 자 여기 마이너스의 3개는 밖으로 빼놓고 얘랑 얘를 통분하는 건 이제 니네가 거의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이거 2개는 여기 있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통분해서 풀면 되게 복잡해요. 이제 항상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세근의 합을. 그 다음 자 세근의 비가 1대 2대 3이래요. 그러면 세근을 K, 2K, 3K라고 할게요. 알파보다는 K가 가독성이 좋으니. 그러면 세근의 합은 이거 3개 더해봐. 6K지 12지 뭐야 벌써 9이네? 그럼 K가 2네요. 그러면 세근은 뭐야? 2, 4, 6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 게 좋겠어? 그래? 그럼 x 빼기 2, x 빼기 4, x 빼기 6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되고 그죠? 그게 싫으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꾸준히 몰고 가죠 뭐. 첫 번째 세근의 곱부터 하죠. 2, 4, 6 곱하면 여기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b죠. 이 세 개 곱해. 6, 8에 48. b는 마이너스 48이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지? 그 다음에 두근식 곱의 합. 두근식 곱의 합은. 자, 2 곱하기 4, 8. 6 곱하기 4, 24. 6 곱하기 2, 12. 하면은 두근식 곱의 합은 이게 20이니까 44인데 얘가 A죠. 끝났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외우신다면 못 외우면 어쩔 수 없고. 자 볼게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봐봐. 2차 방정식 때랑 똑같이 이걸 먼저 씁니다. 세근의 합, 두근식 곱의 합, 세근의 곱. 세근의 합, 두근식 곱의 합, 세근의 곱. 근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한테 준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의 합은 3이고요. 두근식 곱의 합은 마이너스 2지. 세근의 곱은 1이죠. 그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 녀석은 얘하고 얘를 세근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여기 세근의 합은 자 이거 3개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니까 6이잖아. 그럼 여기 6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두근식 곱의 합은 이건 어쩔 수 없다. 야. 전개해야지. 이게 좀 귀찮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시험 나오니까 하셔야 돼. 근데 자, 여기서부터 같은 종류끼리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모았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베타 플러스 감마, 여기서 감마 플러스 알파 이렇게 모일 거 아니야. 1이 3개 있고, 그죠? 그지? 그럼 얘를 좀 멋있게 쓰면 2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 플러스 3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6 더하기 3, 7. 여기 7 들어갈 거고. 아, 세근씩 곱도 골치 아프네. 그러면 세근의 곱 근데 이제 얘들아, 동전 던지는 거 생각하시면, 동전 3개 던지는 거지?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고, 1이겠지. 동전을 3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지? 그럼 우리가 빼먹는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뭐예요? 얘는 1. 얘는 뭐야? 마이너스 2. 얘는 뭐야? 3. 더하기 1. 얘랑 지워지니까 3. 그럼 여기 3 들어가면 돼. 오케이. 자,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3차 방정식의 항의 자지. 이건 꼭 풀 줄 알아야 되는 필수 문제입니다. 자, 별표를 치시고, 자, 반드시 풀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자, 한 근만 줬어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1 빼기 i죠. 근데 이렇게 하자.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우리가 모르는 제 3의 근을 감마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거 완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은 여기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a죠. 그지? 이거 3개를 더해.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2 플러스 감마죠. 근데 여기서 세근의 곱을 먼저 해볼까? 왜냐면 이 두 번째 게 식이 제일 복잡하잖아요, 얘들아.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b죠? 근데 우리 어차피 a랑 b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세근의 곱은 이거 2개 곱한 거 2잖아. 2 감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감마를 끝까지 모르기 때문에 두 근씩 곱의 합을 구해보시면 두 근씩 곱의 합은 마이너스 4야. 여기서.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요. 외우고 있잖아. 2. 얘하고 곱해. 감마 i. 얘하고 얘랑 곱해. 감마 빼기 감마 i. 어차피 얘 지워지거든. 그러면 감마가 나오죠. 감마가 나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2 감마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니까 감마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1이겠지.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6이겠죠. 그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셔야 돼요. 계속. 자,
오메가 1은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 하기 애매해서 여기까지 할게요.